안녕하세요. 현대무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하는 EOS 2시간 만에 캐치업하기 수업의 일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 EOS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EOS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리님, 그러니까 코리오스 운영자인 서리님께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도 좋고 진짜로 EOS에 대해서 이야기 정말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들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공지를 하고 갈게요. 디센터 유니버시티에서 코어 EOS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OS 생태계 2회부터 개발 실습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EOS 스마트 컨트롤 작성뿐만이 아니라 탄생 배경, 철학, 가버넌스, 시스템 구성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인이 듣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 중에서 뭐 C나 C++를 잘 다루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하는 EOS 2시간 만에 캐치업하기 수업 영상을 공개해 드릴 텐데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센터 유니버시티에서 이거 비슷한 수업을 또 연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서리님께서 진행하신 수업 내용을 제가 영상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는 한국의 EOS 커뮤니티를 이제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사실상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아마 EOS 메인넷 런칭 전부터 EOS 메인넷이 런칭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왔고, 또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운이 좋게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EOS A2G인데, 사실상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야 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하지만 EOS가 왜 탄생이 되었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저보다도 각 EOS의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개발자분들과 생태계 참여자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제 준비된 분량을 진행을 하고요. 아마 Q&A를 통해서 더 많은 질의응답을 나누는 게 여러분 진짜 바쁜 시간을 빼앗지 않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인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사실상 저에게는 면책조항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를 많이 알지 못하고 하지만 가까이서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EOS가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 이 자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EOS IO라고 제목이 졌어요. 그래서 지금 온고잉이라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EOS 메인넷은 EOS I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1.2.1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인데, 그 소프트웨어는 블루곤에서 만들고 있는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갖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다른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좀 이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EOS IO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티밋이나 비트쉐어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엔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핀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이라는 개발 언어를 가지고 이제 DPoS 기반으로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한 그 모델이 그래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OS는 그 그래핀 시스템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좀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5컨펌, 그러니까 15컨펌이 일어나면 이제 비가역적 블록으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변경 불가능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로 선발된 21의 BP, 블록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BP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고요. 21팀입니다. 근데 메인 BP가 블록을 실제로 생성하지만 나머지 자녀
그러니까 리저브 BP들이 있어요. 항상 메인 BP들이 어떠한 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블록을 생성하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나머지 리저브 BP에서 또 투표로 그 차순으로 선발된 팀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또 주기적으로 순환되면서 블록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 BP들은 저희가 EOS 홀더들, 그러니까 EOS를 가지고 있는 토큰 홀더들이 투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투표는 1년에 뭐 1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테이킹으로 내 투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 스테이킹에 대해서 물량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BP들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팀들이 그 투표 양에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126초마다 선출이 리프레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BP가 있고 다시 재선출이 되는 BP가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개 BP는 0.5초마다 이제 6초 주기로 12개의 블록을 순차적으로 만듭니다. 한 개 21의 메인 BP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BP가 12개의 블록을 6초마다 만들게 되고 이후 순서대로 무작위 순서대로 21개의 BP가 모두 자기 책임에 대한 블록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EOS 그 메인넷 상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상태를 보면 지금 누가 블록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블록을 놓치고 있는지 제대로 못 만드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홀더고 정말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홀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대로 일을 못하는 BP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희 홀더들의 권한이자 책무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투표권을 통해서 BP들을 선출하게 되는 역할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EOS 메인넷이 지금 런칭된 지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최대 TPS가 오늘 한 번 더 갱신이 됐습니다. 아마 3972 TPS 정도가 돼요. 그 말은 0.5초당 블록을 EOS는 계속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블록 안에서 초당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00개 0.5초당 2000개 블록이 만들어져서 1초당 4000, 그러니까 3972 TPS가 오늘 금일날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0.5초, 1초 안에 굉장히 많은 계약을 블록에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데 블록체인들과의 특별한 비교로 뭐 트랜잭션과 TPS를 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다,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사실 그게 전부는 또 아닙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EOS의 특징 중, EOS IO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른 TPS라는 것 정도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개발을 했느냐도 사실상 초유의 관심합니다. 뭐 이더리움에는 비탈릭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토시 유명한 그런 멤버들이 다 있는데 뭐 댄 라리머라고 불리는 그 지금 블로그의 CTO로서 EOS IO 개발을 주도했던 그런 CTO가 있고요. 자, 경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댄 라리머의 이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자유기 시장 경제 솔루션을 예찬하면서 모든 것은 일단 시장에서 결정하는 대로 마켓의 흐름, 수요와 공급에 따른 모든 시장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크게 갖고 있는 제 친구기도 하고요. 저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거의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댄 라리머에 대해서 사실상 왜 이런 친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됐는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거쳤고 어떤 인생을 거쳤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EOS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링크를 보시면 번역된 글도 있기 때문에 혹시 EOS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OS에서는 커뮤니티가 알파이죠, 오메가 끝입니다. 커뮤니티가 없으면 사실상 EOS 지금 메인넷은 생기지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로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EOS IO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지 EOS 메인넷을 런칭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EOS 토큰을 구매했던 거의 뭐 1년에 가깝게 350회차의 ICO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사실상 돈을 번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거를 우리 회사가 가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하지만 여지껏 쉽지 볼 수 없었던 방법을 취합니다.
굉장히 긴 장시간에 ICO를 진행해서 42억 달러 정도를 모금하고 이것을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 캐피탈에 다시 투자를 해요.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에서 댄 라리머가 그 텔레그램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VC와 투자 지분을 가질 때 아마 거의 한 60에서 70%는 블록원 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캐피털 자금으로 이제 EOS.io 생태계를 위한 대비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벤처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수혜를 입은 팀들이 벌써 나타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피터 틸, 우지안 등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상 우지안보다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 투자자는 페이팔의 최초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의 사회 이사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들 아실 텐데 거기에도 투자를 했던 투자가 정말 유명한 투자가기도 하죠. 블록원에 역시 이번 최근에 전략적 투자를 마무리했다라고 공식 발표가 했었고요. 우지안도 역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소 10년 동안 EOS.io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블록원이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만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총 EOS 메인넷의 프로그램상으로 항상 그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10% 정도의 분량을 블록원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그 10%를 메인넷상에서 동일하게 10억 개의 토큰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1억 개는 블록원 지분입니다. 하지만 그 블록원 지분을 블록원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드 코딩돼서 10년 동안 11%죠. 그러니까 10%죠. 10%의 10%씩 락업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개 중 1억 개를 블록원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EOS 토큰은. 그래서 사실상 같은 커뮤니티 소속원으로서 EOS의 발전, 메인넷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기 위한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메인넷이 런칭되기 전에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브랜던 블루머라고 하는 CEO가 있어요.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복제하기는 굉장히 쉽다. 누구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갖고 만들기는 쉽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드포크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유사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EOS.io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체인은 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커뮤니티가 가치를 만들지만 그 커뮤니티는 함부로 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O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EOS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를 같이 형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커뮤니티가 없었으면 EOS 메인넷은 생기지가 않았어요. BP들도 EOS의 생성과 탄생에서 어떻게 기여할 부분을 찾았고 이것으로 나중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얻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누구나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EOS 메인넷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EOS는 스캠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6월에 런칭할 수가 없을 거다. 소프트웨어 1.0 버전이 나올 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GitHub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커뮤니티 힘으로 정말 런칭을 해냈어요. 하지만 완벽하고 아름답게 런칭이 됐느냐? 물론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노력했고 심지어는 투표 시스템까지 없었어요. 불과 체인이 런칭이 내일인데 그 전날 그 며칠 전까지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EOS.io 안쪽에 코딩으로 되는 그 커맨드 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능 다 구현이 돼 있었지만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일반적인 홀더들이 투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EOS에 참여했던 모든 BP와 기술 개발진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커뮤니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만약에 블록원이 하나의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투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각자 기금을 모아서 개발을 하면서 투표 시스템도 굉장히 많은 투표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갑들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EOS 익스플로러도 생깁니다. 만약에 어떠한 중앙화된 주체가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완성형된 소프트웨어를 내놨을 때, 투표 시스템을 내놨을 때 아마 커뮤니티가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커뮤니티의 힘으로 잘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현재 EOS 메인넷입니다. 하지만 EO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DA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DAC라는 개념이 뭐냐면 2014년에 댄 라리머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분산화된 자치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EOS가 왜 탄생됐는지, 왜 다른 블록체인하고 다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화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평소에 엄청난 연봉과 엄청난 기여도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오로지 EOS를 이해하는 데서 투자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 더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강의, 이 EOS에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같이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사실상 어떤 것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코리오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로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저 사람이 운영하는 코리오스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저는 스스로 쟤를 광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알았고 저는 제 이름과 네임밸류를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치를 받아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제 모델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댄 라리머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을 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저도 예전에 여러 다른 분야의 블로거로 굉장히 유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광고 수익이 들어와요.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트래픽은 누가 다 가져가느냐? 네이버가 다 가져갔죠. 유튜브 굉장히 여러분 수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요새 유튜브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주주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갈 겁니다.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보다. 우리는 그거를 깨야 돼요. 왜냐하면 가치는 여태껏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 밸류를 고스란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특정인이 다 가져가죠. 그 모델들은 전통적인 주주 모델에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버나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똑같아요. 하지만 댄 라리머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EOS, 지금 이 PPT는 EOS가 탄생하기도 전이죠. 1년 전입니다. 작년 5월쯤에 EOS가 탄생될 거다, 개발을 할 거다, ICO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로 블로그원의 PPT 자료입니다. 거기서 DAC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토큰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을 이어주겠다. 중개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미들맨을 없애서 그 수익을 오롯이 컨텐츠를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상당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주주사회, 주주회사들의 붕괴를 꾀하겠다.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그 기업을 세우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EOS.io입니다. 그래서 토큰이 생태계를 만들어요. 오픈소스 코드로. 그러면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보상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수익의 배분들이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EOS를 만들었습니다. EOS를 메인넷을 만든 게 아니라 EOS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이걸 갖다가 쓰면서 그런 DAC 기업을 세상에 여태껏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부조리함, 이익의 균등 분배가 되지 않은 차등 분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맞서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댄 라리머는 사실상 EOS를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비트쉐어, 요거는 잘 모르실 텐데 최초로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그거보다 더 유명해진 이제 비트쉐어를 지금도 굉장히 트래픽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해서 비트쉐어 2.0 버전을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비슷한 그래핀 엔진을 사용을 해서 스팀이라고 하는 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NS 중에 스팀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DAC 개념을 해드릴 때 이해가 조금 쉬우셨을 거예요. 스팀은 글을 쓴 사람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보상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 토큰의 가치는, 글을 쓰면서 받는 가치는 누가 주는 거냐면 읽는 사람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광고주들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가 너무 부조리한
특정 기업에게 이득, 주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AC 회사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세우게 하려면 몇 가지 중요 요소가 있어요. 일단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되고 버그가 있으면 버그 픽스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특정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특정 지갑들을 보면 주소가 굉장히 복잡하죠. EOS는 12자리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단어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계정 이름 12자리만 저희는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계정 같은 경우는 그 계정으로 전송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복구가 가능해요. 그 기능은 지금 개발 중이고 적용을 멀지 않으면 적용이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블록체인 위에서 있는 구현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수수료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상 대배 성공을 바라고 대비 여러 가지 세상의 서비스들의 부조리함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쓰는 사람들은 이게 앱인지 모르고 그냥 별도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앱인 줄 알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 블록체인이 우리 삶 속에 확산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EOS는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OS입니다. 이러한 DAC 규모의 회사를 블록체인에 얹고 토큰 이코노미로 여태껏 부조리에게 분배됐던 부를 적합하게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OS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EOS는 제일 최초의 블록체인 운영체제가 될 거고 그 운영체제의 존재 이유는 DAC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던 건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덱을 만들기 위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댄 라리머의 여태껏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다시 캡처해가지고 갱신한 건데 3972 TPS가 나왔고 요걸 캡처할 당시에는 초당 29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EOS는 요거는 전체 1 트랜잭션을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1위가 EOS입니다. 2달 됐어요. 메인넷이 런칭된 지. 하지만 이 트랜잭션이 굉장히 의미 있는 트랜잭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쉽고 여러 개 메시지 혹은 토큰 전송 이런 트랜잭션도 있지만 굉장히 TPS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로드 테스트를 하는 팀들이 있고 그 팀들도 일부러 부하를 걸어서 만들어낸 트랜잭션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트랜잭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이 EOS라는 메인넷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갖추고 어느 정도를 수합할 수 있는 메인 체인인지를 블록체인인지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커뮤니티의 노력들 덕분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테스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트랜잭션으로 1위입니다. 재밌는 거는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댄 라리머가 개발했던 블록체인이에요. 물론 TPS가 최고는 아닙니다. 트랜잭션이 많다고 그 블록체인이 우수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EOS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DAC를 운영하고 수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토큰 경제학이 접속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헤이븐이라고 하는 이 팀은 원래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패깅으로 여러분 토큰의 변동성이 크지만 여기 위에서 USD라 그래요. 그래서 그 토큰의 스테이블 코인은 패깅이 돼서 1달러에 준하는 가치를 얻습니다. 그걸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던 팀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해커톤에서 EOS 관련 블록원 해커톤에서 헤이븐이라는 팀이 EOS 외에도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체인이 있음에도 이제 두 번째 런칭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EOS에도 얹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 와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 생겼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겠죠. 두 번째는 미네르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팀은 아예 이더리움에서 EOS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왜 이전하는지 그 이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페이먼트 관련 서비스입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격신들의 토큰 경제학에는 사실상 수수료를 매번 차감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오스의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뎁들이 이오스 위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블록체인 중에 메이저 블록체인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 서비스들은 각자 고유의 철학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오스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친화적이고 굉장히 큰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팀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공표한 팀들이 많습니다.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이오스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토큰들을 보시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돈을 따로 드리는 경우는 여러분 잘 못 느끼셨죠? 이더리움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더리움 수수료는 채굴자에게 가는 보상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더리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 똑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 저장하는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지금 광고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서비스는 없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에 맞는 준하는 경제 모델을 찾아야 지속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오스를 갖고 있으면 이오스 블록체인의 대역폭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 프로듀서를 선발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성장을 위한 동력, 말씀드렸다시피 이오스 BP들도 이오스를 매일매일 법니다. 그 이오스를 수수료를 받아 인플레이션에서 받게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이오스 토큰의 가치가 점점 성장을 해야 이오스 BP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더 이오스 메인체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요거는 제가 작성해놨는데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보상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선을 했는데 이오스 토큰으로 투표를 했을 때 여태껏 저희는 투표를 했을 때 보상은 없었어요. 선의로 보상을 했습니다. 선의로 투표를 했죠.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 3일 동안은 여러분 토큰을 판매를 못하는 걸 의미해요. 나중에 스테이킹과 언스테이킹 때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하고 일단 여러분의 토큰을 락업을 시켜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면 그걸 한 기간만큼 내가 한 양만큼의 네트워크 자원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오스 토큰이. 나 지금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을 내가 희생을 하고 나서 내가 그만큼의 얻는 게 없는데 투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토큰의 가격의 유동성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덴라리머두 블록원 측에서 토큰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이오스 네트워크 사용료에 리워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오스를 위해서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받아지게 되려면 역시나 큰 폭의 이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를 거쳐야 될, 전역적인 투표를 거쳐야 될 가능성이 커요. 투표가 아마 12월이나 그 올해 연말로 지금 대규모 투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투표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이 혹시 이오스 홀더가 계시다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한 투표인지, 어떤 것을 위한 투표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토큰 이코노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오스 토큰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오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블록체인에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코드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 피해자가 나왔다. 그럼 그 해킹 피해자의 토큰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거 코드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맥락적이고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다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코드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OS에서는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바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형은 아니면서 계속 진행형이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BP 선발, BP 중에 어떤 BP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BP는 추방시키고 싶은데 투표만으로 추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BP가 굉장히 큰 투표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으면 그 투표로 이 BP를 어떠한 제재나 페널티를 가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외부적인 거버넌스의 조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토큰 홀더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필요해요.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분쟁 해결 여러 가지 요 부분은 EOS 같은 경우는 EOS의 원래 4%가 워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비율로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럼 그 기금으로 EOS 이후에 괜찮은 대비나 괜찮은 제한에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블록1에서 이 4%의 인플레이션 워커 프로포절 제한을 지금은 없애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해당 항목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버넌스를 코드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두고 지금도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EOS 생태계에서는 제일 큰 구성 요소는 일단 토큰 홀더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 프로듀서가 있고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산 앱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저희가 EOS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OS 생태계에서 토큰 홀더가 사실상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EOS 토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대다수 드렸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비용이 올라가야 돼요. 토큰의 가치가 커져야 토큰 이코노미가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EOS BP들은 사실상 저희 홀더들과 마찬가지로 EOS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고 안정화되고 이게 EOS 생태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정도의 가치를 갖게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 똑같이 워커 프로포절인데 기금 운영도 원래 EOS로 투표를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투표로 통해서 세부적인 워커 프로포절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제한을 해서 수락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1이 지금 4%를 최초에는 준비를 했다가 지금은 없애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차후에 나중에 헌법으로 다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기금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투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량 홀더들이 이것들을 어뷰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토큰 친타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EOS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OS를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스테이킹을 했을 때는 저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EOS42라고 하는 블록 프로듀서와 여러 팀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 토큰의 대역폭을 임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원을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8월 UTC 기준으로 8월 21일 날 런칭을 합니다. 1.0 버전의 데모가 나왔어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OS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서 유통 공략 어쨌는데 이 퀴즈를 제가 내릴까 싶어요. 지금 EOS는 10억 개가 살짝 넘습니다. 그 중에 스테이킹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 정도 스테이킹이 돼 있을 거다. 제가 스테이킹을 하면 3일 동안 최소한 판매를 못 한다고 했어요. 10% 정도다. 손 한번, 네, 힘드시겠지만 10%, 20%, 30%, 40%, 50%, 60%. 안 드시는 분은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실제로 어느 정도가 스테이킹 돼 있냐면 50%가 넘게 스테이킹 돼 있어요. 10억 개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5억 개 이상이 지금 스테이킹 돼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했고 왜 가격이 떨어지는데 팔지를 못하잖아요. 자, 가치를 내가 끌어올려야 되겠다. 제가 미드업을 가든 어딜 가든 EOS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왜? 누군가는 지금 10억 개 중에 5억 개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EOS 가치를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테이킹이 점차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투표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표 보상은 여러 배당이랑 비슷하거든요. 개념상으로는. 하지만 투표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저희가 말하는 증거형 토큰은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를 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장려라는 거죠. 투표 장려책을 하는데 이 비용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블록을 생산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자기 턴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12블록을 순차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자기가 번 돈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그 돈을 이오스 생태계를 위해서 올바르게 다시 재투자하는 것들이 홀더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면 자신은 영원히 이오스의 메인 BP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건전하게 자리 잡아 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오스 토큰 가치도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 이오스 BP고 1당 받습니다. 1당. 매일매일 클레임을 해요. 내가 그 순차 이게 모든 BP들이 똑같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 BP들만 받을 수 있는 블록 보상이 있고요. 그게 1% 정도가 이제 전체 10억 개 중에 1년 연간 1% 정도가 인플레이션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1% 중에 일부를 이제 메인 BP들의 블록 보상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1% 중에 75% 정도는 이제 모든 BP들이 후보 BP끼리까지도 투표로 1일 통계를 내가지고 특정량 이상으로 받으면 그 보상을 다 나눠 가져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사실상 안타깝게도 메인 BP가 없지만 보상은 거의 받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중앙화에 대한 논쟁에서 사실상 DPO 시스템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이기도 한데 사실상 중앙화 논쟁에서 이건 덴라리머가 잘 이용한 비유기도 하죠. 이오스에서 BP는 최소한 21의 파이는 똑같아요. 점유가 특정 BP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그러니까 마이닝 풀들의 비율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 비트메인이나 그 BRBTC 같은 경우를 합치면 50%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해시레이트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망치는 데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존속해야 이득을 얻어가죠.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화 논쟁을 단순히 참여하는 노드의 숫자로만 따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노드를 누군가가 만드는지도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